안녕하세요. 역사 7강 고려 초기의 고려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건국과 민족의 재통일인데요. 왕건의 고려 건국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봉의 신하로서 왕건의 세력이 성장하고 그래서 금성을 점령하고 해상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궁예가 왕건을 굉장히 높이 쌓아가지고 높은 관직에 앉히지만 궁예가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궁예를 축출하고 대신 왕건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은 918년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런 명칭으로 고려로 정하고 수도를 송악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은 민족의 재통일인데요. 그래서 고려의 통일 정책은 신라 왕실을 우대해주고 후백제는 신라를 치려고 하는 나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가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어내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900년에 완산주를 중심으로 후백제가 건국되고 901년에 송악을 중심으로 후고구려가 건국이 됩니다. 후백제는 견훤, 후고구려는 궁예가 건국을 하죠. 그런데 이제 통일되는 과정, 요거는 아마 좀 심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후백제가 언제 망했는지, 또 고려는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그 차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변동하는 때를 살펴보면은 926년에 발해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고려가 발전하면서 드디어 이제 후백제와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가 바로 대구 공산 전투가 되겠습니다. 927년인데 백제가 완승을 거둡니다. 왕건은 여기서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힘을 키워서 고창 전투, 안동 고창 전투에서 929년에 고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요 사이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견훤이 아들에게 유폐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결국 935년 6월 달에 견훤이 탈출을 해서 왕건에게 기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백제의 아주 왕이었던 견훤까지 왕건 편이 되고 신라는 더 이상 버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더 이상은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 그래서 935년 11월 달에는 신라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전을 치르는데요. 936년에 드디어 후백제가 멸망하고 고려가 민족 재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발해가 멸망하고 공산전투, 고창전투를 거쳐서 견훤이 기순하고 신라가 항복하고 마지막 후백제와 결판을 지어서 936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후삼국을 통일한 의의를 살펴본다면요. 정치 참여 세력들이 확대되었다는 것. 그래서 신라만 하더라도 지방 세력들은 별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고려는 각 지방의 호족들을 다 통합하면서 지방 세력이 정치에 많이 참여했다. 그 다음 민족 융합을 이뤄냈다. 후백제, 신라, 심지어는 발해 유민까지 합한 그러한 민족 융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 문화의 발달의 기반이 되었다. 이엔 삼국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려 초기 태조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는 북진 정책을 폈습니다. 거란을 배척하고 서경을 중요시하면서 옛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 그 다음 민생 안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빈민 구제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호족 통합 정책을 폈습니다. 신라의 큰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또는 성씨를 하사하고 관직을 내려주고 토지를 내려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다음 군신 관계를 설정해서 왕권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민족 통합 정책, 옛 고구려 백제 출신들을 다시 지배 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민족을 통합시켰습니다. 그 다음 문화 정책, 다양한 사상을 인정하고 중국 문화를 우리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의 훈요 10조 아주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할 것. 이것은 바로 불교를 중시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히 열 것. 이것도 불교와 관계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팔관회 같은 경우는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법회를 여는데요. 이 팔관회에는 각 나라 사신 각 지역의 상인들이 다 모여서 물물 교환도 하고 이제 물자를 팔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뭐 바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아주 숭상하지 않았나. 그 다음, 그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니까 절대로 같이 지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원수와 친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서경을 중요시했다. 북진 정책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풍수사상에서 이제 이런 훈요 10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의 정치 조직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정치 조직은 당나라나 송나라의 제도를 많이 모방했습니다. 삼성육부의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서 의식으로 이성육부로 변경시켜서 사용을 했고요. 다음 국왕의 비서기관,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중추원,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했죠. 그 다음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의사대, 뭐 당나라, 송나라 때 있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삼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글씨의 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다음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인데요. 이 두 가지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고려만의 독특한 독자적인 그러한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도병마사, 그 다음 제도와 시행 규칙 제정을 하는 것이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을 보면요, 주로 이제 성종 때 시비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어서 어느 정도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비가 되는 때는 현종 때인데요, 오도와 양계로 설치가 됩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군사 중심의 도시, 일반 행정도시와 군사도시로 이원화하였다. 그래서 오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팔도가 있는데요, 그때의 도에는 안찰사가 아니라 관찰사를 파견하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경기는 수도와 개경, 그 주변을 가지고 경기라고 불렀고요. 삼경, 특수행정구역, 향소 부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특징으로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가서나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때 고려시대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그런 속현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소 부곡도 조선시대에 가면은 소멸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선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제는 문과, 엄서, 작과, 성과 이렇게 시행되었는데요.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무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보면은 장군도 있고 다 있는데 무과가 없었다. 공양왕 때 설치를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군들은 무과 출신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 군사 권한까지 다 맡았던 겁니다. 그 다음 성과가 있는데요. 성과는 조선시대에도 성과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차이점은 고려시대의 성과는 성녀들을 대우해주기 위해서 왕사, 국사로 모시기 위해서 성과를 받다면 조선시대에는 성과가 선임이 되지 마라. 함부로 선임인 척하지 마라. 좀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서제는 공신, 왕족, 5품 이상 고관의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엄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엄전과 엄서제 이런 것들은 바로 문벌귀족, 귀족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제도는 국자감을 개경에 설치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습니다. 국자감은 오늘날 이제 대학교 정도 되고 향교는 고등학교 정도 되는 지방에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제도는 전식과 제도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변화가 됩니다. 전식과의 뜻은 토지 논과 밭 전이고요. 그 다음 시는 바로 이제 살림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해서 뗄 수 있고 나무를 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겠죠. 그래서 전식과 토지와 살림을 같이 지급했다. 공엄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5품 이상 관료에게 세습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전기의 이런 제도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고려 후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